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되어 고문 끝에 사망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정부는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총망라된 합동대응팀을 꾸려 10월 15일 캄보디아에 급파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안전이 확인된 한국인 80여 명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자를 찾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예 범죄 조직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각오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사안의 심각성이 크고 대한민국이 국민 보호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인 납치 피해 실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공관에 접수된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피해 신고가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220건으로 폭증했고 2025년에 8월까지 이미 3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불과 2, 3년 사이에 피해가 수십 배로 급증한 것입니다. 현장 증언에 따르면 범죄 조직들은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강제로 온라인 사기 행위를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마약 투약을 강요하고 끔찍한 고문까지 자행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한국 국민들은 경악했고 피해자의 비참한 사연에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우선 프놈펜을 비롯한 캄보디아 주요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특히 범죄 조직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지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절대 현지에 가지 말라는 긴급 경고와 함께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도 가능한 빨리 철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만큼 현지 상황이 위험하다는 판단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이 정치권에서는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이 직접 군을 보내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권 인사들은 만약 캄보디아 정부가 수사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특수부대를 보내서라도 우리 국민을 구출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과거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선원을 구출했던 2011년 청해부대 작전이나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당시 특전사 투입 사례가 회자되며 이번에도 필요하면 군사작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동의합니다 라는 짧은 답변으로 군 투입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하고도 신속한 대응 의지는 국내외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캄보디아발 한국인 실종 사건이 잇따랐지만 어느 나라든 자국민을 구출하거나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이 해외에서 위험에 처하자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을 구해오겠다라고 공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피해자들을 하루빨리 고국으로 무사히 돌려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 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태국 등 이웃나라에서는 한국의 조치를 연일 비중 있게 보도하며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국 언론은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의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톱뉴스로 전하며 한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하던 원조 중단은 물론 필요하면 군사력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한국의 국회의 논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태국의 한 방송은 캄보디아가 잘못 건드렸다, 한국이 진짜 행동에 나섰다라는 자막까지 내걸며 한국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강조했고, 한국의 대응 수위를 과거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태국인들은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한국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태국은 사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자국민 수천 명이 끌려갔지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 범죄 조직을 압박하자 태국 사회도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태국의 누리꾼들은 선진국은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한다, 한국은 국민 한 명이 희생돼도 국가가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 지도자의 태도는 너무 다르다 라며 한국의 대응을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든든하겠냐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일부 태국인들은 이번 기회에 태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 협력해 감금된 태국인들을 구출해 주길 바란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여론도 비슷하게 한국의 강경 조치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국제사회도 이번 사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10월 중순 캄보디아 등을 근거지로 삼아 전 세계의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범죄를 저질러온 조직을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관련 조직원들을 기소하고 거액의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암호화폐를 압수하는 등 국제 공조 차원의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대응에 발맞춰 글로벌 단속에 착수한 모습입니다. 정작 사건의 발원지인 캄보디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우리도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만의 책임은 아니다. 우리 역시 피해자라며 변명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간 행태를 보면 캄보디아 경찰 등 당국이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캄보디아 측에 20여 건의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으나 이 중 6건만 회신이 왔다고 합니다. 즉 70% 넘는 요청이 아예 무시당한 것입니다. 결국 현지 공권력이 사태 해결 의지가 없거나 아예 범죄 조직과 결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권력층이 이들 범죄 조직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온라인 사기 산업이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 GDP의 절반 가까운 연 125억 달러, 17조 9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막대한 돈이 되기 때문에 현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뿌리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8년간 장기 독재를 이어온 훈센 총리 치하에서 경찰, 군대, 세무당국 등 공권력이 부패했고 범죄 조직들이 지방 권력층의 비호를 받으며 활동해왔다는 정황도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 부정부패 속에 범죄의 온상이 방치된 결과가 오늘날의 참혹한 인권 유린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은 캄보디아에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개발 원조를 캄보디아에 제공해 왔는데 이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할 경우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는 것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통상 한 해 20만 명 안팎의 한국 관광객이 캄보디아를 찾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여행 경보 격상과 철수 권고로 관광 수입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경제는 의류, 신발 등 제조업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은 캄보디아산 신발의 7번째, 의류의 10번째 규모 수출 시장으로 연 수천억 원대의 교역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이 주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캄보디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태국 매체들은 한국이 정말 압박하면 이번엔 캄보디아가 크게 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최대한 공조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일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범죄 조직이 끝까지 저항하거나 캄보디아 당국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한국군이 나서서 우리 국민을 구출하고 범죄 거점을 소탕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23년 수단 내전 때 한국 공군 수송기를 투입해 교민 28명을 극적으로 철수시킨 사례 등으로 미뤄볼 때 한국 정부는 이러한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이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에서도 특수부대를 파견해 국민을 지켜낸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악의 경우 특수부대 파견이나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물론 타국 영토에서의 군사작전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주변국 및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하는 국제합동 작전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체면을 세우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여 범죄 거점을 함께 소탕하는 시나리오도 예상합니다. 반면 캄보디아 정권이 끝까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한국이 특수부대를 은밀히 파견하거나 정밀 타격을 가하는 식의 응징에 나설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의지가 확고하다는 반증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국가는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대한민국의 원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한국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외교부터 군사적 옵션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선뜻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앞장서자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결단력에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보며 안심하는 한편 국격을 세운 조치라며 자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대응은 범죄 조직에는 강력한 경고를,
국민에게는 든든한 신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력이 빛나며 한국은 국민 보호의 모범을 보이는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